여러분 전기 기능사 시험을 보시면서 많이 떨어지는 점이 바로 이 점검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 1분 점검으로 얼마큼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1분 안에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능사 시험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능사 시험이 이 그림처럼 이 작업을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안에 있는 걸 제어함이라고 합니다. 이 제어함. 조그만하게 제어함인데, 이 제어함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분해 같은 부분입니다. 그죠? 나머지 이 부분은 현장에 우리가 이제 등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큼 이제 빨리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도면을 보고 그대로 안 틀리고만 만든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럼 뭐,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운에다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테스트 했는데, 테스트를 잘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떨어진 분들이. 테스트를 제대로 하면, 그 테스트 한 것에 정확한 것을 알면 당연히 수정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정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을 놓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아쉽게 떨어지는 거라서, 사실 기능사 이 시험 문제는 우리가 동작 테스트에 대한 어떤 뭐 전반적인 이해보다도 제대로 결선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수정만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1분 점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긴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는지, 뭐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야 별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라서 보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죠. 자, 이 목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자료, 작업에 대한 재료라든지 공구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계정기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죠? 계정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정기가 이제 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릴레이 없이는 어떻게 하냐면 제어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다 릴레이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배관 작업은 사실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죠? 말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실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 배관 작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선이야 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재료 같은 거 사다가 할 수 있지만, 이 배관 작업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판 받고 그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힘들 뿐더러 누가 또 가르쳐 줄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업까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합니다. 개인 약간 이제 주변을 도와주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1분 점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점검으로 얼만큼 빨리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10중 8구 다 찾아내요,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사실 요 점검만 제대로 아신다면, 제가 얘기하는 1분 점검으로 끝내기는 바로 요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는, 요걸 다 끝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회차별로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 회차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씩 뽑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이제 첫째 장에 뭐가 나오냐면, 자,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자격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제명이 뭐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선관을 이제, PE관을 쓸 거냐, PVC는 없죠. PE관이나 CD관으로 아니면 케이블로, 이 종류가 이제 3가지로 이제 보통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PE관하고 CD관을 쓰라고 이렇게 공통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동작사항. 요거는 좀 글씨가 좀 작죠. 작은데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문제 한 문제씩 이제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동작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동작 설명 사실 우리 시험 보면서 동작 설명을 몰라도, 그러니까 동작 설명을 몰라도 연결만 잘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사실. 이 현재 현 주소예요. 예,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선만 잘하시면 돼요. 이 동작 설명은 결선만 잘하시면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선을 잘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동작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뭐 자격증 취득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 문제라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결선만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우선 동작 설명. 그 다음에 시험 보면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뭐 시험이 동작이 안 되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배관이 뭐 삐뚤다든지 뭐 접속이 잘 안 됐다든지 뭐 마음이 안 말 그대로 기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실격하면 뭐 실격의 어떤 이유라든지 그죠? 오작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치도입니다. 배관하고 이 배관이죠. 아까 얘기했던 배관하고 이 배치도를 이렇게 사이즈에 우리가 이렇게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요대로 하라고 하는 이제 시험 문제죠.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있겠죠. 그죠? 오차가 이제 토탈 뭐 10cm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뭐 실격 처리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또 아까 앞서서 얘기가 돼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대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작품을. 예, 요렇게 만들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시퀀스라고 하죠. 여기 좀 누워 있는데 세워져 있죠? 누워 있어야 좀 동작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회로가 있고 보조회로가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시험이, 아까 얘기했던 배치도를 보고, 배치도대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고요. 그냥 요거대로 결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아까 제어함, 이 두뇌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제어함의 그 각종 릴레이들을, 단자대를 어떻게 누라는 것을 요대로, 요 센치가 이제 미리로 돼 있죠? 미리로 돼 있습니다. 요대로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간과를 해요. 법례를. 하도 우리가 이제 늘상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기호 중에 도면 기호 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퀀스죠. 이 도면이 제어 회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어 회로도에 이 기호들이 있는데 이 기호들을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들을 내지만 가끔씩 기호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R이라든지 RY라든지. 이게 정말 램프인지 아니면 뭐예요? 릴레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법내에 다 써 있습니다. 기호에 보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릴레이가 이제 어떤 릴레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뭐 수백 가지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파워 릴레이하고 EOCR하고 그다음에 타이머나 뭐 릴레이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 운전 제어 회로에 쓰이는 계전기의 내부 회로도예요. 얘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 이런 재료를 지금 현재 목록을 보니까 30 몇 가지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돼 있다라는 것이 단위와 수량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다 지급 재료가 맞는지 확인하시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지급 재료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이건 뭐예요? 이거 하다가 시간 당하죠. 뭐 이게 10분, 20분 만에 이거 다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뭐 확인하라고 하는데 시험지 잘못된 건지 재료가 잘못 지급된 건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죠? 운에 어떻게 맡기는 건데 시험장에서 사실 이제 뭐 부족한 것들 뭐 큰 것들 있죠. 뭐 우리가 부속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좀 확인하시고 뭐 자잘한 것들은 좀 없다고 하면은 시험장에서 지급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으로 자,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가 이 시험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뭐 잘 안 보이더라도 요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게 실제 이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기호 이 번호 숫자는 지역 번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냥 숫자 1번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시험지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중요한 항목들만 딱 이렇게 뽑아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채점 기준이 100점 만점에서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60점 중에서 우리가 동작이 안 되면 자, 동작은 25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 됐다고 해서 합격했다 이게 아니라 동작이 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점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60점 맞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작을 하고 미간이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 채점 위원들이 불러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부르지 않고 동작 됐습니다 하면은 합격했다고 막 좋아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의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동작이 첫 번째입니다. 동작이 안 되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배관 작업인데, 이 배관을 뭐 10점, 20점 이렇게 뭐 나눠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규정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구국 반경이라고 하면 이 배관이 휘어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바깥지름에 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반경이라는 건 반지름이죠. 이 반지름의 6배에서 10배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면 너무 아니었거나 너무 휘울 경우가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울 때 우리가 스프링 밴더를 넣거나 아니면 CD강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6배에서 10배를 벗어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너무 성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6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휘어지거나. 90도를 휘어지면 전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로 떨어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작업판에 그 새들 같은 거 박을 때 헐거워지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뭐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는. 가장 중요한 건 동작이고요. 두 번째 는 이제 배관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선인데요. 이 배선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어함에서의 배선과 그 다음에 배관으로의 배선이 있는데 이 제어함에서 배선에서 사실 동작이 안 된다는 것은 뭐 그 다음부터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상이 우리가 RSTE가 있는데 우리 흑적청록이라고 합니다. 흑적청록. 흑적청록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불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불합격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귀신 머리카락처럼 막 흐트러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건 불합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채점위원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일을 묶었는데 너무 삐딱삐딱한 거예요. 실제 떨어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웬만하면 봐줬는데 지금은 너무 균형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퓨즈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거나 아니면 인출선을 안 뺐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는 사실 봐줄 수는 있는 문제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그것도 불합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꽂고 선을 빼서 이제 테스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실제 요것도 기준으로 따진다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작업을 끝나면 이런 퓨즈가 있을 겁니다. 이런 퓨즈를 퓨즈대다가 딱 2개씩 꽂아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자 조임 상태가 있는데, 이 단자 조임도 당연히 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한 단자에 세 가닥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단자대에 2가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3가닥이 들어가게 되면 전선이 잘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것도 불합격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치수가 이제 점수를 이제 매길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 여기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mm죠? 10mm를 벗어난 경우 2점씩 감점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50mm니까 5cm죠? 5cm를 벗어나게 되면 2점씩 감소를 하고, 감점을 하고, 3개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이제 주관적일 수 있어요. 5번째는 경제성이 4점을 얘기하는 건데, 기구가 파손됐다든지, 너무 심하면 불합격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선 크게 우리는 동작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장 채점 기준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염습을 좀 하시게 되면 이 오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많이들 염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염습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존재하는데 동작은 확실히 시켜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겁니다. 예. 어떤 경우가 그러냐? 자, 그러면 시험 시간에 못한 경우.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도면하고 배치도하고 다른 경우. 뭐, 당연하겠죠.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가 녹색 색깔하고 뭐, 적색 색깔을 바꿨다든지. 그 도면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배관이 짧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건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건 불합격 처리죠. 그죠? 그 다음에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간다는 얘기죠. 아까 제어함에 단자대가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그 사이를 안 지나가고 건너뛰어서 갔다. 그럼 그것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독,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가공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불합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함의 그 동작 상태가, 확인이 좀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뭐 내내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동작이 안 되면은, 안 되거나 미간이 너무 안 좋다.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은, 채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접지. 우린 접지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접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녹색 전선을 연기를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자, 동작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상태가, 채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채점위원들 중에서. 그럼 좀 뭐냐면,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경우죠. 아예 이런 경우를 단호하게 왜 안 됩니다 하고 아예 채점을 안 해주면 좋은데 해놓고 나서 여러분,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동작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좀 오해의 좀 소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그건 감독이 이제 순서를 바꿨을 뿐이지 안 된다고 할 정도면 뭐 싸우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채점위원이 뭐다? 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나머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배관과 기구 배치가 허용 오차가 50mm니까 5cm 이상이네요. 그래서 채점에서 제외되는 거하고 합격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까 해로도가 이 제어 해로도가 있었죠. 이게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하고 시퀀스 도하고 그다음에 이게 배치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얘를 번호를 먼저 매길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번호 위치에 맞게끔 배치를 한 다음에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실기시험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기시험 자체가 뭐냐면 요것도 또 봐야 되겠죠. 이 배치도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자, MCCB 퓨즈가 있고, 그 다음에 PR 우리가, 파워 딜레이가 여기 있고, 위치대로 이 밀리미터에 맞게끔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건 수평은 맞아도, 그죠? 수평은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수직은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배치를. 그죠? 배치를 하고, 이거는 여기 5cm, 전선이 지나가는 5cm를 빼고, 예쁘게 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 가시겠죠? 우선, 수평은 그대로 수치에 있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수직은 가장자리를 5cm를 띄워준 상태에서 사이드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구하고 기구 사이에 붙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붙이면 실격 처리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기구는 일정 간격, 적어도 1mm 이상은 띄워놔야 돼요. 어쨌든, 적어도. 예, 이렇게 예쁘게 띄워 놓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선이 이 사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기구 이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전선 길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단자대에서 뭐예요?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배관으로 나간다. 그럼 실격 처리한다고 했죠? 모든 단자는 모든 전선은 단자를 거쳐서 배관으로 가든지, 배관에서 들어온 것이 단자대를 거쳐서 계전기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범례. 이 범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도면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 이 범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 딜레이의 기본적인 그 해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예, 동영상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딜레이는 이 삼통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8핀짜리 딜레이가, 얘네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리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놈들이에요. 삼통사예요. 자, 뭔 얘기냐면, 자, 8핀짜리 딜레이. 설명 또 할 겁니다. 8핀짜리 딜레이를 기준으로 핀을 8개 꼽는 거죠. 그러니까 단자가 8개가 있는 거죠. 8개, 그죠? 단자가 8개 있는 겁니다. 얘도 8개죠? 예, 그 다음에 프리컨 딜레이도 8개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OCR도 있는데, 이 주요, 계전기가 이 5개로 보시면 돼요. 아, 이 5개가 시험에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이제 계전기들은 시험에 저게 빠지고 이게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8핀짜리 릴레이는 거의 들어갑니다. 얘는 거의 뭐 빠진 역사가 거의 99.9%는 얘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잠시 쉴 때도 있지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핀을 대상으로 소켓이 다 똑같습니다. 꼽는 게 같기 때문에 그 대신 단지 뭐예요? 내부에 전원이 다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선이 있고 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자, 요 각종 릴레이는 이제 제가 가는도 문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릴레이에서는 이 8핀짜리 삼총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워 릴레이, 우리가 MC라고 합니다. MC 전자접촉기, 그 다음에 가전류 계전기. 예, 요 정도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죠. 우리가 전쟁터를 가는데 총 쏘는 것도 모르고 가면 안 되죠. 총을 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보면서 알아야 될 이 삼총사하고 이 2가지 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류가 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동기 라인으로 갑니다. 주회로로 가기 때문에 접점이 좀 용량이 좀 커요. 근데 얘네들은 접점이 작아요. 뭐 전등이라든지 부저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릴레이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는 좀 잘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가 안 되지만 여러 번 숙달 반복을 해서 이 삼총사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이 2개까지 같이 알아두신다면 뭐 시험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2, 3주 남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게 된다는 이제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대처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되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선을 이제 실제 이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시험지 중에 제어 회로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치도가 있죠. 이 배치도를 잘 보세요. 제가 요 크게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 자세히 보시면 기구 배치도에 그 센치에 맞게끔 다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머리죠? 우리 아까 배치도의 머리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예요? 배관이 가죠? 배관이 간 것은 좀 멀리 있지만 제가 이제 그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배관은 뭐 우선 생략하고요. 제어함에 있는 결선하고 요거하고 한번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자, 우선은 실기시험에는 중요한 건 뭐다? 제어 회로도하고 이 배치도. 예, 이 배치도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요걸 그대로 번호를 매겨서 여기다가 결선을 해서 부착을 한 다음에 배관을 배관을 작업을 한 다음에 각종 스위치 박스라든지 단자들을 달아서 연결을 해놓고서 또 마지막으로 결선해서 끝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